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촬영입니다. 야, 공장인의 투자 성과를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바쁜 와중에 또 투자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리를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제가 총 6채를 받았더라고요. 매도한 것도 있고 갖고 가는 것도 있고 매물로 내놓은 것도 있어서 어떤 물건들인지 한번 쭉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시작이 좀 늦기는 했어요. 처음 낙찰받은 게 올해 4월이더라고요. 4월 11일 날 주안동 그린아트빌이라는 단지를 낙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짜리를 제가 1억 1,200에 낙찰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이 물건은 감정가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이 돼도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이었고 실제로 전세 1억 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낙찰 받아서 8월 25일 날 풀피를 약 한 700만 원 정도 맞췄어요. 왜 그러냐? 취득세 258만 원, 중도상환수수료 80만 원, 대출이자 4달분, 복비 37만 5천 원, 인테리어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고 한 거 이런 거 보수하는데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총 비용이 65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낙찰 받은 가격에서 1억 3천에 계약을 하면 1,800만 원이죠. 거기서 659만 원을 제외하면 약 1,100만 원 정도가 피가 났네요. 제가 이거를 매도하는 시점은 좀 이 전세 사기나 이런 게 좀 잠잠해지고 단지 전체가 좀 관리가 잘 될 때 아마 매도를 하지 않을까. 집을 빌려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용 용도만 본다면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더 따지거든요. 향이랄지 전체 관리가 잘 되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기에는 적합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쌀 때 사서 정상가로 돌아왔을 때 매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2년이 걸릴지 뭐 3년이 걸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좀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낙찰 받고 그 다음 물건을 5월 11일 딱 한 달 뒤인 5월 11일 날 낙찰 받은 경기도 안산 8곡이동 빌라입니다. 요거는 매도를 했죠. 재매각 사건이었고 최초에 낙찰 받으신 분이 1억 4,6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인합을 하셔서 다시 경매로 나왔고 그때 제가 단독 낙찰을 받아서 1억 3,800에 받았죠. 금성빌라 501호고 최종적으로는 매도를 1억 6,300에 했죠. 단순 차익으로는 2,500만 원인데 생각보다 수익이 높진 않아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매도는 10월 20일 날 잔금을 받아서 5개월이 걸렸어요. 잔금 받기까지. 기타 이제 들어간 비용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게 꽤 커요. 일단 중개비 88만 원, 취득세 법무비 305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을 일찍 갚았으니까 90만 원, 수리비, 외벽 방수랑 옥상 방수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잡느라고 방수하는데 한 5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400만 원 들여서 900만 원이 총 들어갔습니다. 매도를 했으니까 사업소득세를 냈겠죠. 130만 원이 나갔고 5달치의 대출이자는 237만 원 해서 총 비용이 1,7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제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750만 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빌라 매도가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 내놓고 내가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여기서 알 수 있게 돼서 또 그랬습니다. 빌라 단타 매도는 최초죠. 싸게 사서 다 좀 풀피를 맞춘다던가 전세로 갖고 갔는데 매도를 한 거는 이게 처음이었죠. 이걸 시작으로 단타 매도가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 단타 매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이제 하나리움 시티 뭐 단기간에 매도를 했고 낙찰 받은 건 6월 26일 날 저층부를 먼저 팔았는데 저층부가 1억 1,3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3천에 매도를 했습니다. 비용 다 포함하지 않고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냐? 취득록세 법무비까지 해서 248만 원, 인테리어 도배랑 이사 청소만 했어요. 15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저층부는 150만 원이 밀려 있었고요. 복비 65만 원, 대출 상환 수수료 83만 원, 그리고 소득세 120만 원, 대출이자 116만 원. 그래서 총 비용이 8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한테 남는 돈은 768만 원이 남게 됐고요. 고층부는 제가 1억 1,600에 낙찰을 받았고 1억 3,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록세 266만 원 지출을 했고 인테리어 150만 원, 관리비 210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65만 원, 대출 상환 수수료 84만 원. 매도를 했으니까 소득세 130만 원, 대출이자 190만 원. 그래서 총 비용이 905만 원이 나갔습니다. 696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낙찰을 받은 거니까 이거를 합치면 얼추 한 1,400만 원 정도 남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계약이 된 건 아니고 매물을 내놓은 상태의 물건 두 개입니다. 다섯 번째 낙찰 받았던 물건이 부곡동에 있는 파인센스 빌이고 자, 이거는 9월 26일 날 낙찰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10월 중순에 했고 테일러를 해서 11월 초에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벌써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요. 연말이고 11월 말부터 해서 뭐 1월 초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안 다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8,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약 7,500만 원을 실행을 해서 제 돈은 거의 1,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기타 비용은 인테리어 하는데 13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취득록세 소유권 이전하는데 195만 원이 들어갔고 대출이자는 33만
원씩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을 1억 1,500에 내놓은 상태고 만약 1억 1,500에 매도가 된다면 약 수익은 2천만 원 정도는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테리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게 거의 안 들어갔어요. 1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서 매도가 되기만 하면 꽤 많은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대출이자도 크지 않고 조금 욕심내서 매도를 계속 해볼 예정입니다. 손님들은 간혹 와서 보시거든요. 2월, 3월쯤에 매도가 돼도 투자금이 적게 묶였고 낙찰을 싸게 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거는 욕심내서 매도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숭이동 물건이고 이거는 이번 달에 받은 물건이죠. 12월 4일날 낙찰받은 물건이고 여기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꽤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제가 2억 2천에 감정이 된 거를 1억 7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1,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당연히 90% 이상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라서 취득세 중과가 전혀 없었죠. 잔금 납부하기 전에 명도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사를 이미 나간 상태셨습니다. 공시지가 수준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26%를 해보니까 1억 3,5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억 3,500에 지금 전세로 내놓은 상태고 제가 왜 이건 단타 매도를 안 하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면적 상관없이 단타 매도를 했을 때 부가세 10%가 나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부가세로 내야 돼. 부가세만. 소득세 뭐 그런 건 또 별도예요. 부가세 900만 원을 내느니 차라리 풀피로 전세로 2년 동안 기다리고 2년 뒤에 그냥 개인 명의로 팔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900만 원을 또 아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또 시장 가격이 지금처럼 다운돼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려가 있는 게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매도를 좀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2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풀피만 해도 단순 계산으로 2,400만 원이지만 요것 또한 집 도배랑 이사 청소는 해드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에, 그리고 취등록세 법무비까지 하면 얼추 한 56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나면 풀피는 한 1,70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 넣어서 투자를 했는데 1,700만 원이 더 생겨서 3,400만 원이 되는 느낌. 이거는 주변 시세를 보면 제가 무조건 제일 싸게 내놨어요. 방세기 화장실 2개고 전용 면적도 20평이나 돼요. 10년 됐어요.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워낙 싸게 받아놨기 때문에 명도도 좀 수월하게 됐고 내부 상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도배랑 이사 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낙찰받은 물건들을 쭉 정리를 해드려 봤네요. 사업도 하느라 바쁘고 네. 육아하느라 바쁘고 하는데도 계속 경매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재밌어요. 과정 자체를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이고, 어쨌든 저는 이 경매라는 걸 제가 교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나 임장하면서 그리고 조사했던 것들을 또 노하우를 저희 교육생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과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닌가. 수강생들이 계속 낙찰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또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죠. 그 도파민,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이 경매라는 걸, 물론 조사하는 과정이 좀 고달플 때도 있지만 그걸 하고 나서 제출했을 때 마치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경매 내년에 더 잘해야죠. 저는 사실 6개 받았는데 좀 아쉬워요. 2달에 하나 받은 꼴인데 내년에는 좀 다양한 물건들을 해보려고 해요. 뭐 채수 구애받지 않고 큰 물건을 해본다든지, 오히려 제가 한 거보다 수강생들의 차익이 훨씬 더 큰 게 많아요. 저는 뭐 1,000만 원 안 되는 것들도 많았는데 사실 수강생들은 1,000 안 되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500, 2,000 이상은 남기니까. 처음에 크게 돈 맛을 봐야 계속 맞아요. 경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저희 수강생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받고 나면은 그냥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죠. 이렇게 배운 거랑 실제 낙찰 받고 나면 그게 싹 초기화가 되고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이거 하시면 된다라는 글을 정리를 해서 그걸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공부가 돼 있어야 실전을 하는 건 맞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봐야 이걸 계속 하게 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